지금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강력한 어떤 임팩트들은 그런 확장성이나 그 개방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이게 뭔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진짜 이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니까 지금 굉장히 명확해지고 뭔가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스스로도 좀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돈의 흐름들, 결국은 자본의 흐름들이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할 텐데, 이렇게 어떤 플랫폼에서 돈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걸 보통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일반적으로 좀 부르는데, 물론 이게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이제 POS로 전환하고 나서 뭔가 이 토큰 이코노미의 변화들이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채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더리움은 사실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심플한 편이에요. 네, 심플한 편이죠. 이더리움. 네. 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게 그 이더리움 토큰의 네. 토큰 이코노미를 이제 간략하게 도식화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변경된 부분,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수수료 중에 일부를 소각한다. 뭐 요 정도만 추가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이 토큰이 어떻게 쓰이고 누가 이걸 가져다가 누가 어떤 상황에 쓰고 누가 어떨 때 보상을 얻어서 획득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이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토큰의 가치가 없어지는, 이제 낮아지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설계해 놓은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는 뭐 기본 뭐 어떤 ERC20이라 부르는 어떤 토큰을 그냥 발행하는 것에서부터 네. 아니면 뭐 디파이와 같은 좀 더 복잡한 뭐 서비스의 형태들까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플레이어들은 딱 셋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는 우리 같은 네. 어떤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네. 있고, 한쪽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계속 블록체인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하는 비용 보상으로 뭔가 이더를 이제 받아가는 밸리데이터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채굴이었겠지만, 네, 그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위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를 송금하던 아니면 NFT를 내가 팔던 사던 그럴 때마다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일종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수료 중에 일부분은 이제 소각이 되는 이제 업데이트가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소각되는 모델이 없었는데 네. 그게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소각되고 남은 보상 이제 수수료 네. 하고 이더리움이 블록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이더리움이 이제 발행되잖아요. 네네. 네. 그 발행되는 이제 보상을 이렇게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유지하는 밸리데이터들이 가져가는 네. 이런 모델로 이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의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 발행되는 이더리움의 양, 소각되는 양보다 사실 계속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죠. 네, 점점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줄어들면 사실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나오는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그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을 잘 모아서 그 사용성들이 막 늘어났으면 이더리움의 이제 그 수수료를 통해서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이 소각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 발행되어 있는 이제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모델로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매 시간마다 이더리움은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소각되는 양이 적으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유통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또 반비례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그게 물론
일주일 동안 소각이 많이 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반응하진 네.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이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의 입장에서 가치를 높이는 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설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토큰 이코노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이게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무제한 발행 코인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없다. 이게 기존의 일반적인 좀 내러티브였다면 이 POS 전환 이후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소각 업데이트가 작년에 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소각량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네,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로 디플레이션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네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 트랜잭션 양이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이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소각되는 양이 다시 줄어서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뭔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줄었다는 뜻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해졌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고 그만큼 지금 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한창 때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다라는 건데 또 결국은 또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뭐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더리움은 이제 레이어 2 롤업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 2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네. 그 레이어 2들이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뭔가 생태계 만들어지면서 토큰 소각이거나 아니면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롤업 각각이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은 또 이제 또 각각이 또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어려운 네, 문제죠.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내가 이더리움 안에서만 서비스를 만들면 그 안에서 이제 자산들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레이어 2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다 보면 그 레이어 2 간의 자산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네.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해야 되는 뭐 넘어야 될 산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눴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좀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과 어떤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대치되는 지점들에서 아무래도 어떤 자산적인 속성들의 차이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방향성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과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이 탈중앙화라는 이 가치에서도 차이가 있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성도 떨어지고 느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뭐 실생활에서 뭐 이게 많이 뭐 사용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빅테크들의 어떤 그런 기존의 플랫폼들과 어떤 차별화된 지점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존의 플랫폼들과 우리 이 이더리움 플랫폼의 가장 큰 좀 차이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가치는 개방성인 것 같아요. 개방성.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옆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뭐 각각의 제휴를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뭐 퍼블릭 블록체인들에 한해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곳에 참여하는 것에 사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고 저 옆에는 이제 뭐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의 뭐 토큰이나 아니면 NFT와 내 서비스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에셋들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에 좀 더 자유롭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강력한 어떤 임팩트들은 그런 확장성이나 그 개방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있던 어떤 플랫폼들이나 이런 그 저희가 원래 쓰고 있던 것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알고서 쓰게 되느냐 아니냐는 좀 사실 이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꼭 기술을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네. 할 때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뒤에다는 사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사용할 때는 그런 걸 느끼지 않더라도 뭔가 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나 뭐 저희는 이제 지갑을 하니까 지갑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얘기되거나 많이 보이게 되는 서비스들은 좀 정말 블록체인스러운 딱 봐도 뭔가 기술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뭔가 불편하고 네, 그게 지금 뭔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메인넷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직은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페이스북이란 서비스를 쓰는데 페이스북이 그 뒤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기술을 썼는지 네. 자기네들 걸 직접 썼는지 사실 신경 안 쓰고 사실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추상화할 수 있는 좀 더 그냥 서비스에 디펜던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좀 다른 느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제 들으니까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레이어 2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방향성 속에서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공존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됐고,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또 레이어 2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대세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돈이 좀 모이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은 또 관심 밖에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장이 또 돌게 되면은 결국은 이 시장으로 순환적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레이어 2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레이어 2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리송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레이어 2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말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얘는 뭐 짧은 시리즈지만 일단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긴 한데 네. 이게 화면 보시면 뭐 글자가 나와 있지만 이제 레이어는 사실 영어로 뭐 층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레이어 2니까 뭐 2층 네. 뭐입니다. 레이어 1은 뭐 1층이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2층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2층이 있으면 1층이 있는 거죠. 네, 레이어 맞습니다. 1이 없는데 레이어 2가 이제 있는 것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보통 뭐 이제 레이어 2라고 이제 하라면 비트코인에도 이제 레이어 2가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뭐 레이어 2고 네.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롤업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면 이제 네네. 레이어 2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레이어 2의 이제 개념이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어 2는 이제 2층이니까 1층에 있는 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2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레이어 2냐 아니냐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롤업은 사실 기술적으로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2이기도 하고 네. 그 비트코인이 기능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이제 주고받는 네. 기능. 보내고 받고. 네. 근데 네. 비트코인도 사실 뭐 블록 컨펌 시간이 뭐 10분 네. 걸리고 그 처리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굉장히 느린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런 어떤 한계들을 레이어 2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이제 원리로 이제 레이어 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로 보면 이제 이게
더 글로리 다들 보셨을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 동훈이가 연진이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동훈이가 연진이한테 이제 매일 1비트코인씩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네. 네, 최근에 엄청난 또 금액입니다,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주면 비트코인을 보낼 때마다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이제 똑같이 네.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이제 채굴자들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매일 0.1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내려고 봤더니 그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사실 뭐 동훈이 입장에서도 아깝고 연진 입장에서도 아까울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갖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내는 속도도 느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시그 지갑이라는 건 뭐 사실 이제 복잡한 용어니까 뭐 그냥 둘이 공용의 어떤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둘 다 보내기로 이제 확정을 해야 보낼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동훈이는 지금 그 비트코인을 3개나 가지고 있고 엄청 부자네요. 네. 그리고 연진이 아직 하나도 없는데 받은 게 없어서 네네. 이게 둘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일단 예치를 해놓습니다. 이 3비트코인을 둘의 공통 계좌에 이제 네. 예치를 해놓고 그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에는 올려놓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트랜잭션, 하나는 공통 계좌에 넣는 거, 하나는 거기서 다시 나한테 회수하는 거. 네. 이 두 개의 트랜잭션 만들어 놓고 그걸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냥 다 여기서만 딱 일어나는 일들이다. 밖에서 일어나는 네. 일들이죠. 그냥 둘이서 이제 네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치한 것만 이제 블록체인을 올려요. 그럼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동훈의 주소에 있던 3비트코인이 이제 같이 쓰는 주소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회수하는 건 아직 안 회수하는 걸 올려버리면 회수가 돼버리니까, 네, 요건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하루에 0.1 비트코인씩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 공통 계좌 3BTC가 들어있는 것 중에 2.9는 내가 다시 갖고 네. 0.1을 보내는 요런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네. 그러고서 아직 안 올리고 그냥 갖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거 만들었어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또 되면 이제 그 앞에 만든 거 말고 이제 2.8을 내가 남겨놓고 0.1을 보내주는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역시 블록체인 입장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네. 밖에서는 이렇게 약속은 되고 서로,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걸 일주일씩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네. 이제 일주일 뒤에는 0.7을 주고 2.3 내가 갖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맨날 주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줄래? 뭐 이런 네네. 이제 현상이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동안 이제 0.7을 주고 나는 이제 그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그 만들었던 걸 비트코인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는 3비트코인이 원래 들어있던 거에서 2.3은 아이가 갖고 네. 0.7은 이제 연진이한테 주는 이것만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주일 동안 매번 줬으면 이제 그 송금하는 그쵸. 과정이 매번마다 그 네, 수수료가 7번씩 발생한 거잖아요. 네. 7번 기다려야 되고 7번 동안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네. 이런 건데 사실 얘는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2번만 발생한 거죠. 그쵸. 예치 한 번 했다가 네, 마지막. 네, 거기서 이제 나한테 갖고 나머지 주는 이 딱 2번만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트랜잭션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거 네. 밖에서만 일어났으니까 대부분 네, 맞습니다. 수수료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원리로 이제 동작하는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보면 이게 둘이서 그 공용 어떤 주소에다가 3비트코인을 넣어놓잖아요. 네. 이제 그럼 둘 사이에 어떤 3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둘이서 그 비트코인을 활용하지 않고 밖에서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을 약간 이제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종류의 기술을 이제 약간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채널을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레이어 2냐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위에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 뭐 채널도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걸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그냥 비트코인 밖에서 뭔가 막 열심히 채널에서 뭐 주고 다 받았지만 네. 비트코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의미가 있는 네,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얘는 2층에 있는 거죠. 1층이 없어지면 2층도 그냥 같이 무너져 내리는 네, 이런 종류의 어떤 기술들을 레이어 2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별도의 어떤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네트워크가 레이어 1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이제 네. 레이어 2가 되는 거고 그런 레이어 1이 없더라도 레이어 1처럼 보이는 뭔가가 없더라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네, 레이어 그 1 별도 체인이 별도 되거나, 체인이 네, 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아니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리를 진짜 좀 저희가 잘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와는 이제 약간의 어떤 방법들의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롤업을 말씀을 주셨고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업그레이드에서도 중요한 용어로 나오고 있는데 사이드 체인이라는 또 용어들도 있는데 그게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드 체인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폴리곤이 굉장히 어려운 가장 좀 뭔가 포지셔닝이 포지션을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이드 체인을 사실 뭐 레이어 2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사이드 체인하고 이제 롤업과 같은 레이어 2는 좀 구별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구별하는 기준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1의 존재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하는 편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롤업은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토큰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레이어 2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좀 단순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들을 쓰면 되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전송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네. 그 위에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동작하는 기능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어떤 뭐 사용자들이 얼마를 갖고 있다는 상태들이 막 저장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좀 트랜잭션들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ERC20을 전송하는 트랜잭션도 있고 아니면 NFT를 구매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레이어 1에 이제 요약본으로 담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방식을 좀 취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기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아닐 것 같지만 원리는 되게 굉장히 비슷한데 그 채널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라는 거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체인하고 이제 롤업하고의 관계로 보면 사이드 체인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건 그 바이낸스 체인이 있죠. 바이낸스 체인 네,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체인, 네. BNB 체인이라고도 네, 하고 네. 그런 체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뭐 바이낸스 체인으로 뭔가 자산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서 네. 이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게 레이어 2인지 뭐 사이드 체인인지 사실 구별하기가 사실 그러네요. 어렵긴 네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바이낸스 체인이라는 건 이더리움이 사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 혼자 자신만의 이제 독립적인 체인으로의 기능을 잘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롤업이나 아니면 레이어 2로 볼 수 있는 건 뭐 옵티미즘이나 네. 뭐 아비트럼이나 이렇게 그런 이제 체인들, 네트워크들은 이제 딱 명확하게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폴리곤은 약간 경계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예, 이게 사이드 체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층에 그렇게 같은 층에 가는 건물에 있는데, 있지 않고 네, 네네. 같은 건물이 아니고 옆 건물에 있고 네네. 그 둘 사이에도 이제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 뭐 브릿지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되어 있는데 폴리곤을 보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네요. 폴리곤은 어떤 속에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레이어 2라고 스스로는 좀 그렇게 표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있고 그게 틀린 말은 사실 또 아니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디에 있을까로 보면
폴리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그러네요. 있어요. 네, 네. 옆 건물이지만 2층을 이더리움 위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네, 이런 형태로 좀 더 네. 되어 있고,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 이제 자산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자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두 갈래가 가지 있습니다. 갈래가. 네. 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 체인처럼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제 브릿지로 브릿지를 옮기는 통해서. 방식이 네. 있고요. 그러면 이름으로 보면 뭐 POS 브릿지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이트나 그 서비스 상에서는. 아니면 이제 롤업하고 이제 이더리움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 제공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브릿지인 것 같고요. 브릿지 형태를 네. 더. 네. 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지금 뭐 폴리곤 네트워크는 이제 그런 형태고, 폴리곤 네트워크가 이제 그 이제 별도의 뭐 GKEVM이라는 네. GKVM. 네. 그런 이름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체인들을 이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메인넷까지 출시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걸 출시했는데, 걔는 이제 다른 아비트럼이나 이제 옵티미즘처럼 딱 정확하게 그 레이어 2 그냥 롤업인 별도의 체인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하고 EVM은 또 별개의 성격이 또 체인이고, 다르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둘 간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나 기술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할 것 네.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그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점들은 뭐냐면, 롤업에서는 이제 롤업 기반의 레이어 2에서는 내가 어떤 토큰들을 전송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쓸 때 트랜잭션을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할 되고, 네. 그 네트워크 수수료를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토큰으로 쓰는데, 네. 롤업에서도 이더리움 토큰으로 씁니다. 그렇죠. 네.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이드 체인에서는 자체적인 토큰을 활용해요.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에는 매틱이라는 매틱, 네, 그 기본 토큰이 존재하고, 어떤 수수료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매틱을 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드 체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BNB 체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네, 그쵸. BNB라는 토큰이 있어서 네. 걔를 이제 수수료로 쓰게 되는. 근데 롤업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쓰는 게 이제 약간 딱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지금 폴리곤에 대해서 저도 뭔가 좀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듣고 있는데,